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확장 현실이라고 하는 XR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지원 센터가 익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XR은 물론 홀로그램과 AR, VR 이런 기술들을 통칭해서 XR이라고 부르는 기술로서 미래 혁신 성장 핵심 기술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상호 XR 소재 부품 개발 지원센터장으로부터 XR 산업과 XR 소부장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상호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센터가 개소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자리 잡는데 좀 애를 먹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확장 현실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소부장 개발 지원 센터입니다. 예. 이 견세 언제부터 이 문을 열고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먼저 가기정통부 2020년 XR 산업의 CPND라고 하는 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왔고요. 실제 또 예산도 마련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익산시청 중심으로 저희 전북에서는 또 가기정통부 XR 소재부품 장비 개발지원센터 관련해서 정책 수립 과정에도 기여해 왔고요. 또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 계획을 사전에 선도적으로 미리 준비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저희 디틀 융합센터, 원광대학교, 화학연구원, 전북 콘텐츠 융합진흥원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지정 공모를 수주해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개발 지원 센터의 어떤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조직 구성은 4개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네. 관련 기관별 특성에 맞게 역할을 정립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해당 기업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도의 조직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요. 네. 예, 거기에 참여 기관들이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한 4개 참여 기관들을 예. 어떻게 이제 연계하고 협력하느냐 예. 이것이 중요한 그렇습니다. 역할이라고 예, 할 수가 예. 있겠네요. 네. 저희 테크노파크가 네. 총괄 운영기관으로서 이제 전체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요. 참여 기관인 원광대학교, 그다음에 전북 콘텐츠 융합진흥원, 화학연구원이 함께 각각의 이제 부여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SK빌딩 및 원광대학교 내에 공간을 좀 마련했고요. 실증 및 테스트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 개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금강 방송에서 12월 15일자 뉴스에서 보도해 주셨던 것처럼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 센터를 익산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도내에서 물론 익산이 중심이 돼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내는 좀 산재해 있는데 익산의 이 XR 소부장 개발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소프트웨어나 ICT 분야가 전북이 늦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량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질적으로 전북이 갖고 있는 문화나 관광 자원들이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콘텐츠 분야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북 콘텐츠진흥원이 또 출범과 더불어서 콘텐츠 기업지원센터라든가 글로벌 게임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함으로써 연간 산업들을 지원해 왔고요.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AR, VR 디바이스 센터가 구축돼서 관련 산업을 지원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특히 원광대학교를 포함해서 우리 전자기술연구원, 조명 ICT 연구원에서 연구개발도 함께 병행해 왔고요. 그 연구 기관들과 또 함께 기업들이 함께 연구개발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홀로그램 분야 연구개발 및 콘텐츠 개발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2019년 익산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가 출범하게 됐고요.
또 홀로그램 기술 개발 및 실증 예타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 전북의 많은 인력들이 함께 중추적인 그 예타 사업 마련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전북도청하고 익산시청이 우리 XR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중요성을 또 많이 인식하셨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마중물 사업의 실증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연구개발하고 실증, 사업화 등의 역량이 쌓이면서 또 우리 익산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지원센터 사업을 수주하게 됐고요. 출범시키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센터가 이제 익산에서 출범을 하게 됐는데 이 XR 예. 뭐 지금 인터뷰한 지 지금 몇 분이 지나지 않은데도 생소한 용어들이 마구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AR, VR, 뭐 홀로그램 뭐 이런 용어들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개념부터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예. 좀 이해하기 쉽게. 알겠습니다. 네. 그 XR은 익스텐디드 리얼리티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확장 현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먼저 뭐 보통 이제 확장 현실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네. 확장 현실 XR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VR 개념부터 좀 도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VR은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의 가상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의 약자고요. VR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제 건물이나 공간 등을 3D 스캐닝하고 또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디자인해서 플랫폼상에 탑재시키면서 컴퓨터 플랫폼상에 등장하는 가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반 이용자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는 네. 그런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그 플랫폼에 접속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상 세계에 구현되어 있는 그러한 플랫폼들 상에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세계가 VR 기술입니다. 네. 특히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콘텐츠를 개발해서 탑재시킬 수도 있고 또 그 가상 세계 내에 다른 이용자들이 탑재해 놓은 콘텐츠를 갖고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이 예. 이렇게 혼자 예, 이렇게 즐길 수도 있고 다른 예. 사람하고 같이 먹는 걸 공유하면서 예, 예.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예, 예. 또 AR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예. AR은 우리 증강현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영어로는 이제 어규멘티드 리얼리티의 약자고요. 사실 증강현실은 과거 몇 년 전에 그 포켓몬고가 등장하면서 모든 분들이 많이 낯익어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R이라는 게 사실 그 포켓몬고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그 우리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네.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그대로 실사된 상태에서 가상의 이미지를 덮임으로써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고요. 포켓몬고처럼 또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실사해서 우리 스마트폰에 보인다든지 아니면 또 그 라이브 맵이라고 해서 우리 해보셨으면 금방 아실 것 같은데 맵상에 다양한 캐릭터들을 네. 개발해서 올림으로써 하는 그런 게임 형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LG U 플러스 카카오 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형태로 해서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건데요. 내비게이션이 사실 우리 맵 형태에서 운전자로 하여금 어떤 특정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실사된 그대로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온 현실 세계, 도로 상태 그대로 보는 상태에서 가상의 이미지 또 아니면 차선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속도라든가 이런 걸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형태로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 예. 서비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말하자면 이런 VR, AR 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돼 있다. 예. 뭐 그런 말씀이겠네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예. 그럼 그리고 또 네. 그리고 AR 기술이 또 글라스 형태로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 세계를 그대로 글라스니까요. 안경과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현실 세계가 실사되기도 하고요. 글라스 안경 다리에 프로젝터가 탑재돼 가지고 글라스 내 그 홀로그램
필름 같은 게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디스플레이 되는 형태로 그래서 증강현실이 이루어지는 기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XR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전에 앞서 이제 MR 기술이 또 있습니다. MR 기술. MR 기술은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AR과 VR의 혼합 기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XR 기술은 AR, VR 또 이러한 가상 현실 또 증강 현실 이러한 단독 형태로 아니면 결합 형태로 서비스되는 형태를 XR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XR은 홀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고요. 네. 또 고해상도의 초실 감형 그리고 또 5G 기능이 네. 탑재된 최신 기술을 XR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XR 기술이 이제 가상현실 내지는 예. 이런 증강현실 예. 속에서는 현대로서는 가장 최근의 기술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볼 예. 수가 있겠네요. 예, 예. 네. 그래서 XR 기술이 최근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탑재되고 있냐면요. 우리 이 글라스, AR 글라스 형태의 거기에 프로젝터가 들어가 있고요. 홀로그램 렌즈가 부착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5G 모듈까지 탑재돼서 실시간 우리 글라스를 통해서 촬영되는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되는 그 이미지들이 네. 플랫폼 쪽에 연결이 되고요. 그 플랫폼은 일종의 이제 미리 3D 스캔 특정 공간, 장소 아니면 또 건물 같은 거를 스캔해서 해놓은 가상 세계하고 그래서 그 가상 세계에 AR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와 또 네트워크상에 아니면 온라인으로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는 그 유저가 동시에 접속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이 XR 기술이 이제 우리 이제 실생활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예. 이게 우리 저 시청자들께서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게임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실생활에 어떻게 이것이 접목이 되고 있는가. 예.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이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좀 사례를 들어서 예.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좀 가깝게 다가갈 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별도의 조사를 좀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저희가 XR 소재 부품 장비 센터 구축 사업의 차년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좀 실시한 바 있는데 그 설문조사에 의거해서 보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사례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 분야가 단연 엔터테인먼트 분야입니다. 엔터테인먼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뭐 우리 신해철이 그 BTS하고 같이 공연했던 지금 그런 고인이 된 예. 신해철 가수가 그렇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예, BTS하고 아바타 같이 형태로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이 기술까지 있었죠. 예, 네.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제조 공정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에 우리 제조 공정 자체를 가상 세계로 만들고요. 네. 교육 훈련 목적으로 특히 그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이 자동차 전 프로세스를 가상 공간으로 옮기고 또 조립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들의 교육 목적으로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의료 서비스 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헬스케어 기술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동시에 수술을 하는 장면들을 가상세계를 통해서 또 AR 기술을 통해서 같이 수술 병행할 수도 있고 또 원격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직접 이 의료 분야에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직접 그럼 XR 기술을 사용해서 직접 어떤 수술이나 시술도 가능하게 됩니까? 이게? 예, 미래는 그렇게 가능한 것 같고요. 현재 기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료 서비스법에 따라서 좀 네, 다소 불편한 부분이 아직은, 있습니다. 아직은 기술적인 안 이슈가 있지만, 있고요. 네. 특히 또 국방 분야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방 분야는 이제 워게임 군사 훈련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우리 XR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군사 훈련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참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요. 예. XR 사람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글로벌 전문 조사 기관이 한번 이 XR 시장 규모를 추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한 78.9억 달러 정도 네. 이렇게 예측하고 해왔고요. 2024년에 1,368억 달러로 연평균 한 77% 성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 시장의 경우는 아마 정부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80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매출액을 추정했습니다. 2019년에 한 7,500억 규모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 그 XR과 관련된 기업들이 한 800여 개가 된다. 우리 예, 국내에. 그렇습니다. 예.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네. 그중에 상당수 많이 한 네. 90% 이상의 기업을 조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19년 9.3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7,500억 규모가 한 8% 정도 마켓 네. 셰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가 전 세계 그렇습니다. 한 8% 정도. 예, 예. 근데 좀 상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국내 기업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면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 센터가 올해 68개 그 XR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취해봤는데 네. 90%가 50명 이하의 기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0% 이상이 수도권에 다 편지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 기업들 매출 규모를 좀 추정해 보면 대략적으로 2020년 기준에 평균 27억 규모, 그리고 네. 고용 인원은 19명 정도입니다.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직은 뭐 예, 예. 초창기 그렇습니다. 수준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저희가 해당 기업의 기술 수준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진국 대비 해당 기업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했을 때 선진국과 비등하다, 대등하다라고 네. 답변한 게 50%에 육박하고 네, 있습니다. 한 50% 예, 가량. 그러면 네. 영세하지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XR 산업의 발전 방향은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결국 밝고요. 기술 수준은 높은데 아직 산업화는 아직 덜 됐다. 이렇게 그렇게 한마디로 보시면 좋을 것 이렇게 같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예,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결국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XR 산업 같은 경우는 이 기술들을 어떻게 산업화할 거냐 예, 예.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봐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 문을 열게 된 XR 소부장 개발지원센터 이 역할이 상당히 크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보기에 막중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열악한 상황에 좀 놓여 있으나 기술력은 상당히 높고요. 네. 그래서 저희 센터 역할이 그중에 중추적인 역할을 좀 수행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그 소재 부품 관련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간의 수요 공급 간의 거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비즈 네. 매칭을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업체들의 그 제품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기술을 제품화했을 때 필요로 하는 테스트베드라든가 그다음에 성능 장비 네. 이런 설비들을 구축해서 기술 개발 지원을 하고 또 실증과 테스트베드 인증 지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예. 우리 국내의 이 XR 관련 기업들이 이 소부장 개발지원센터의 힘을 빌리면 예, 예. 쉽게 예, 예. 산업화될 수 있고 기술 개발도 할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마케팅도 할 수 있다. 예, 예,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일단 컨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희 네. 센터와 같이 면밀하게 협업을 하는 게 해당 기업들의 그 순리적인 어떤 발전을 도모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사료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지역으로 좀 좁혀서 예, 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돈에 이제 XR 소부장 개발지원센터가 생긴 만큼 예, 이제 돈의 지역이 바로 이제 XR의 어떤 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좀 키우겠다. 예. 막 이런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걸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그 인프라가 구축이 예. 돼야 될 텐데 예.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 12월 15일자 우리
금강방송에서 뉴스에서 보도하셨던 것처럼 저희 원광대학교와 그다음에 우리 SK빌딩 내 네. 입주 공간, 그다음에 개발 지원실, 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테스트베드실을 구축해서 운영해 왔고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좀 가능하면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네. 예, 상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인프라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신뢰성 검증 인프라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신뢰성 검증이라는 게 뭐냐면 온도와 습도, 염도 이런 네. 환경에서 얼마만큼 해당 제품이 버틸 수 있는가를 검증해주는 설비거든요. 그래서 신뢰성 장비 인프라를 저희가 구축할 계획이 있고요. 특히 또 하나가 이제 해당 기업들이 마케팅 측면에서 해당 자사의 그 소재 부품이면 부품의 고유 기능인 성능을 어느 정도 발휘하는지 네. 제3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공인적인 시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부품이나 장비의 성능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또 말하자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증을 그렇습니다. 해줄 수 있는 예, 예. 그런 기관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인증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국제 표준들이 존재하고요. 네. 그 표준에 해당 제품이 얼마만큼 부합한가를 평가해서 시험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또 한 가지가 현재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미에 XR 디바이스 센터가 있고요. 우리 익산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양한 인프라들이 현재 구축되어 제공되고 있는데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소재 부품 개발 장비 업체들은 우리 센터를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를 같이 연계해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 말하자면 XR 관련 기업을 내가 좀 하고 싶은데 예. 어디서 하는 것이 편할 거냐. 예. 수월하게 이런 정보도 받을 수 있고 예. 기술 개발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예. 이런 마케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 정보를 예. 접하기 위해서는 이 전북 특히 예. 익산에 와서 기업하는 것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일단 먼저 그 해당 기업들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생태계는 이제 우리 소재, 부품, 또 완제품, 콘텐츠, 서비스까지 이런 생태계인데요. 네. 그 생태계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생태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생태계 관점에서 봤을 때 해당 기업 간의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하고요. 수요 공급 관계, 그다음에 또 거래 관계, 네. 또 해당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과 또 제품의 관계 이런 걸 분석해서 다양한 네트워킹 형성을 통해서 먼저 기업들에게 제공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의 수요와 공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유지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XR 산업포럼이나 이런 걸 구축해서 네. 기업 간 네트워킹을 형성해 줌으로써 서로 상호 간에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거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정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해당 기업의 그 해당 기술에 대한 네. 홍보 측면들이 있습니다. 마케팅 지원 측면들, 해외 진출 지원 측면들 이런 것들을 함께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또 수도권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전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유치에 많은 관점을 두고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의 특정 지역에 기업이 온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그러한 기업을 유치하기에 앞서 우리 전북이 가능한 그 유치 선정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자금 조달 문제가 있는가? 그다음에 또 연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는가? 또 아니면 공통 인프라, 누구나 함께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들이 존재하는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이 오게 되면
도나 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주 여건들이 잘 조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이런 포럼을 예, 예. 이런 정보 예. 교류 예, 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포럼 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데 예. 뭐 포럼은 뭐 정기적으로 개최를 합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포럼은 저희가 작년에 이미 준비를 해서 네. 관련된 그건 회원사 간의 협력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학술도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예, 회원사 간 협력 매체로 포럼을 구축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올해 이제 출범시키고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지역의 이런 XR 관련 기업들이 이제 기술 개발을 할지 이런 뭐 마케팅 거래를 위해서는 이제 이 정보를 유치하는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XR 이 소부장 예. 개발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뭐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예. 이 기업 유치를 해야 결국은 어떤 산업화가 돼서 예.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예.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예. 이 기업 유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전북의 익산의 네. 기업 유치 여건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좋은 그러나 이제 편이다. 네. 수도권에 비하면 좀 다소 여력이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우리 전북이나 익산시청이 어떤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센터, 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 그리고 전북 콘텐츠 융합진흥원의 게임 센터라든가 기타, 또 XR 디바이스 지원 센터들이 존재함으로써 공통된 어떤 인프라는 이미 구축이 됐고요. 또 한 가지가 인력 확보 측면입니다. 기업들이 연구 인력들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원광대학교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전북대학에서 매년 많은 인원수의 인력들이 쏟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학생들이 졸업하고 이제 수도권으로 역의 유출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기업들도 지금 해당 연구기관들과 협업을 하면서 같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많이 우리 익산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서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가 보기에는 유치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됐고요. 금년도 한 해에 총 12개사가 전북 익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지난 한 3주 전에 해당 기업의 CEO들을 다 만나 뵙고 해당 기업의 기술을 저희가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희망적이고 내년 한 해에도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뭐 이렇게 유치 기업들이 이제 아직은 초창기 예. 이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예. 말하자면 이제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열악할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성장을 하도록 돕느냐 이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 개발지원센터의 어떤 역할이 이런 부분에서도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인 이하 XR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해당 기업들은 기술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해당 기업들이 기술을 제품화해서 상품화하는 데까지는 많은 예산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경제융합센터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전북이 보유하고 있는 테크 펀드를 활용해서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해당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통 인프라 이미 저희가 많이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업들의 수요를 받아서 추가 인프라를 좀 구축할 예정에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의 경우는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면 IPR을 확보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IPR은 단순 해당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요. 또 거기에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뭐 개발 관련 이슈 그리고 여러 가지
마케팅과 관련된 이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뭐 자금 지원 문제 이런 예. 것들도 좀 해결할 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익산을 비롯해서 도내의 그 XR 산업 생태계를 이제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그 생태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면은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그만큼 또 이렇게 체감되지를 않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걸 빨리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아무래도 그 앵커 기업, 예. 좀 이 XR 산업에서 역량이 있고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좀 유치돼야 예. 이런 그 활성화가 좀 빨리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전북의 작은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은 좀 다소 쉬운 측면이 있지만 큰 규모의 그 앵커 기업, 선도 기업들, 강소 기업들을 육성하고 유치하는 것은 다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간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또 아니면 수요 공급의 관계에서 또 아니면 CP&D 상의 생태계상에서 이런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기왕 없는 상태에서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건 무리수가 있고요. 네. 일종의 정부와 좀 협업을 추진하고 또 우리 전북도청과 익산시청 같이 공동으로 해서 XR 관련된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업단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러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규모 있는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기 정통부에서 2022년도부터 요즘 메타버스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군을 대비로 해서 메타버스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있는데 우리 전북이 같이 함께 노력해서 그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XR 기반의 메타버스 클러스터를 함께 구축하면 이러한 선도 기업들, 앵커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 네, 역시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대응하는 그런 그 대책이 아주 절실히 내년에는 요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군요. 결국은 관련 전문 산업단지를 구축하는데 정부 지원을 얻어내는 거 이것이 빨리 어떤 그 산업 클러스터, EXR 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센터장님께서 이 XR 관련 전문가시니까 전북의 이 XR 산업을 정말로 신성장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좀 각오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해 주셨던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 센터장이면서 동시에 전북의 디지털 대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전북 디지털 융합센터의 센터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자님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고요. 아무리 비대면 사회가 도래했다 손치더라도 AI나 또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이런 기술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기술들이거든요. 이런 인프라들이 다양하게 전북의 주력 산업 분야로 융합되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중심으로 이런 디지털 대전환이 우리 전북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됐을 때 거기에 중요한 요소 기술인 XR 기술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XR 관련된 기술이 홀로그램을 중심으로 홀로그램은 아시다시피 6G의 킬러 서비스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G 기술과 함께 미래를 예측하면서 우리 XR 기술들이 전북의 주력 산업 분야인 농생명, 기계 분야, 그다음에 에너지 대전환에 필요한 그린 수소 산업 분야들 같이 융합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 의료 서비스라든가 우리 전북은 한방 의료 서비스가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관광 콘텐츠들이 풍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영역까지 XR이 융합돼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또 그러한 융합 분야에 저희 역할이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계된 기관들과 또 정부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우리 XR이 우리 전북 익산이 아마 최고의 전국 최대 규모의 이러한 선진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각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기대를 한껏 해보겠습니다. 예. 네, 네, XR 소부장 개발 지원센터의 개소로 해서 익산의 XR 산업 육성에 한 걸음 더 내딛게 된 것 같습니다. 센터의 개소를 계기로 해서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해서 XR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대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익산이 XR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산 XR 소부장 개발지원센터 최상호 소장님이었습니다. 소장님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